한국으로의 재동포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이민 정책과 연관된 재동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의 재동포 이주는 2010년에 100만, 2020년에 200만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이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동포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재동포 정책은 외교부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동포들은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에 의해서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서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한국으로의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국에서의 재동포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 정책이라고도 하고 이민 정책이라고도 하고 또는 한국 내 동포 정책이라도 하고 다양한 의미의 용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이라고 할 때는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 이민 정책이라고 할 때는 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거주 재동포 정책이라는 것은 재동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한국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책, 법과 제도는 이러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이주, 그리고 동포들의 이주라는 것이 굉장히 최근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이민을 생각했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됐고 실제적으로는 200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외국인들. 그래서 2010년에 100만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법과 제도가 이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것을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외국 인력 정책이라고 하는, 즉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에 초점을 맞추게 돼서 정책화된 것은 2004년입니다. 소위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한국으로는 외국 인력 정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특례로서, 특별한 예로서, 그리고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된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해서 취업을 가능하기 위해서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비자가 신설돼서 외국 인력 정책 차원에서 관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2007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외국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제도를 갖추게 되면서 2007년도부터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이민정책,
한국에서의 한국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 것입니다. 각각의 이루어진 체계 속에서 정책에 있어서의 주무 부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서들은 이민자들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 중에서 동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교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마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동포에 대한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노동부가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들은 각각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물론 상위기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 역시 각각의 부서별로 만들어서 사용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칸막이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각 부서가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 노동 이주 관련돼서는 노동부가,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결혼이라든지 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같은 사람인데도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관리되는 그러한 모순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책을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그 하부 기관조차도 달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모순 상태가 났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비스를 보면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법무부에서, 그리고 서울시건, 경기도건, 지자체별로 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성격이 다른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 어떻게 속해서 이루어질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 이후에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입국 정책, 체류관리 정책, 그리고 이민자 통합 정책 등이 있습니다. 출입국에 있어서는 일반 외국인 정책도 있지만 재외동포들에게 특화된 정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류 역시 동일합니다. 이 외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에 대한 정책, 특히 외국 국적 동포들이 불법 체류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체 한국의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의 틀도 있지만 동포 정책과도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은 동포들이, 중국 동포 같은 경우 10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소위 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의 사람이 한국 국민과 결혼해서 다문화 가족을 이룰 경우에 이들에 대한 통합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이렇게 다르게 이루어진 재외동포 관련 업무들로 인해서 한국에 거주하게 된 재외동포들은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가령 외교부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재해동포 육성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법무부에 의해서 재해동포의 출입국, 국내 체류 시의 법적 지위, 그리고 외국인 정책에 연관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재해동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만은 해외에 있는 재해동포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에 의한 교육까지도 실시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추진되면서 종합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회색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동포들의 권익이 신장되지 않고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외국인 일반에 맞추다 보면 동포들 같은 경우에선 소외될 수가 있겠죠. 또 재해동포법에 의해서도 하다 보면은 방문 취업제를 통한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모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의 제도가 가진 특징 속에서 2007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는 유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재외동포들이 늘어나고 있고 100만에 육박하면서 독립적으로 재해동포에 대한 정책, 즉 한국 거주 재해동포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요구가 국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007년에 만들어진 법제, 제도와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재외동포들, 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에게 있어서 많은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속에서 외국인과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재외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는, 이민에 반대하게 되는 새로운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정책적인 선택, 그에 따른 한국 거주 재해동포 사회의 형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